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탈당한다? 뭐 이런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죠. 자, 그러면 무소속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입당하는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가당치 않은 시나리오고 네.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왜 이 타이밍에 이 얘기가 나오느냐? 저는 딱 이유가 하나라고 봐요. 이래야지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맞서는 한동훈. 대통령이 한동훈이 싫어서나 무서워서나 탈당할 수 있는 대통령. 네. 이거야말로 한동훈의 주가 혹은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는 아주 하늘로 치솟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8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런데 네. 앞에 초반에 4명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전부 다 집권 말기에 다 탈당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뭐 소문, 지라시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총선 참패 직후에 풍문이 돌다가 잠잠했는데 일부 언론 보도 뒤에 탈당설이 다시 재점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동석 의원님.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 탈당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하지만 가능성은 1%밖에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이 들었지만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계속해서 갈등 양상을 봉합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도 조만간. 그렇기 때문에 이 탈당 가능성에 있어서는 저는 1%라고 보고요. 조만간 식사 정치를 함을 통해서 이런 보수 재편을 한번 꾀할 것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기자회견 때도 한 전 위원장은 이제 정치인으로 이렇게 급부상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도 한 전 위원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한 전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보수 통합의 그런 메시지를 보여준다면 분명히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간에 보수층에 있어서는 결집을 네. 시키는 이런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말씀은 곧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밥 먹으면서 요거 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 사안에 대해서 대표적인 친윤이죠. 이철규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고 오실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당원입니다. 1호 당원이십니다. 네. 그런데 왜 특정인이 당원들이 뽑아놓은 당 대표가 나온다고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의 중심이 누군데요? 음. 저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가당치도 않다. 않다. 네. 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이고. 네. 객관식입니다. 1번 한동훈은 이제 비윤이다. 2번 비윤 정도가 아니라 반윤이다. 3번 그래도 여전히 친윤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제일로 이 가까운 분이 한동훈 그러니까요. 위원장이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한다. 제일로 친윤이라고 생각을 하죠. 친윤 중에 제일 강한 친이다. 친윤이다. 네. 대통령이 탈당한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친윤 중에 친윤이다. 최수영 의원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친윤 중에 친윤입니까? 저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철규 의원 생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탈당한다? 뭐 이런 정말 극단적인 시나리오죠. 자, 그러면 무소속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민주당에 입당하는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가당치 않은 시나리오고 네.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서 왜 이 타이밍에 이 얘기가 나오느냐? 저는 딱 이유가 하나라고 봐요. 이래야지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거예요. 대통령과 맞서는 한동훈. 대통령이 한동훈이 싫어서나 무서워서나 탈당할 수 있는 대통령. 네. 이거야말로 한동훈의 주가 혹은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는 아주 하늘로 치솟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저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진 어떤 시나리오의 하나라고 보고요. 이철규 의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갈등은 여권에 좋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친윤 중에 친윤이라는 단어로 뭐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뭐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 빨리 식사 정치 회동을 해야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 행보를 보면은 네. 목격담 정치에서 지금은 SNS 메시지 정치로 가요. 네. 좀 이따가 저는 보기에 아마도 회동 정치, 만남 정치 또는 미디어 노출 정치, 즉 유튜브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다음 스텝이 결국 이제 윤석열 정부와 내가 어떻게 가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반윤 내진 비윤의 스탠스 했을 거라고 봐요. 반윤이거나 비윤의 모습으로 좀 더 대중한테 한 발 더 가깝게 나올 시점이 머지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다 나오는 게 결국 한동훈 띄우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니마 그간 건너지 마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매일경제기사 같이 볼까요? 매일경제기사. 이재명 당 공기잡기 어려워질 것. 한동훈 등판은 더 잃는 게임. 누구 얘기냐?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기 보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과 그를 돕는 사람들 모두 물린 게 많다고 생각해서 한 게임 더 고 하는 거다. 근데 물린 것보다 물릴 게 더 많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라고 이준석 전 대표는 얘기를 했습니다. 차지영 교수님. 네. 물릴 게 더 많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왔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당의 입지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정치적인 입지 자체가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대표로서 다시 재등판할 경우에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정치 입지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계속적으로 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아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욕심이고 그것이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여당 전체의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대통령 탈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중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중하라는 뜻으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인 것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 대표 되는 걸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본인도 앞으로 자기 보수 진영 내에서의 자기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하나의 잠재적 라이벌이 더 단단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여당의 대표로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데 대한 아니 정치적인 하나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어막을 미리 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앞서 아까 대통령 탈당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지금 민주화의 대통령이 8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그런데 네. 앞에 초반에 4명의 대통령,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까지 전부 다 집권 말기에 다 탈당했습니다. 그 가능성은 전혀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는 하나의 윤 대통령이 탈당과 관련해서도 그걸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임기 말 대통령 탈당은 앞선 사례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